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자세히 들여다볼 내용은요. 여러분께서 직접 보내주신 자료, 그중에서도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정보입니다. 경기도 사시는 68살 박인호 님께서 당신 경험을 바탕으로 정말 꼼꼼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65세 이상 약값 할인 제도 완벽 활용 가이드, 이 내용을 좀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이게 잘만 활용하면 매달 나가는 돈을 확 줄일 수 있거든요. 네, 특히 뭐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꾸준히 약 드셔야 하는 분들 계시죠? 아니면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 약값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거 보신 분들. 오늘 이야기 잘 들어보시면 정말 유용할 겁니다.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그 약값 부담, 이걸 어떻게 하면 최대 90%까지 아낄 수 있는지, 그 방법부터 실제 효과까지 오늘 저희가 아주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저희 목표는요, 이 제도가 뭐고 또 어떻게 쓰는 건지, 이게 생각보다 간단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진짜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 그 여유라는 거 있잖아요. 그걸 좀 명확하게 알아보는 겁니다. 자, 그럼 박인호님 가이드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제일 먼저 궁금한 게 이거죠. 그래서 얼마나 싸지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그냥 뭐 65세 넘으면 혜택 있다더라 이 정도만 아시지 정확히 얼마나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박인호님 자료 2장을 딱 보니까요.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네 의원 같은데 외래 진료 받으셨을 때요. 총 진료비가 15,000원 안 넘었다. 그러면 내가 내는 돈, 그러니까 본인 부담금은 딱 1,500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약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처방받은 약값이 총 10,000원 이하다. 이러면 약값으로 1,000원만 내시면 되는 거죠. 와, 이거 계산해보면 진료비도 거의 90%, 약값도 거의 90% 할인이잖아요. 이거 정말 엄청난 할인율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 할인율 자체가 상당히 높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점은 이 숫자가 뭘 의미하냐는 거예요. 본인 부담금이 1,500원, 1,000원이다. 이건 단순히 싸다. 이걸 넘어서요. 나머지 금액, 그러니까 13,500원 또 9,000원은 국가가 건강보험으로 대신 내주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어르신들이 병원 문턱을 낮게 느끼도록 하고 특히 만성질환처럼 계속 병원 가셔야 하는 분들의 그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려는 아주 중요한 사회 안전망인 거죠. 특히 은퇴하시고 나면 고정수입이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병원비, 약값, 이게 사실 꽤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이 제도가 그런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니까 어르신들이 돈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거나 미루는 일 없도록 그런 걸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비용 절감 그 이상이죠. 건강 유지, 또 삶의 질하고도 직결되는 문제고요. 어떻게 보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인데 이걸 잘 몰라서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맞아요. 이렇게 좋은 제도인데 근데 또 막상 이용하려고 하면 뭔가 좀 절차가 복잡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신청서 쓰고 서류 떼고 관공서 몇 번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미리 좀 겁먹으실 수도 있고요. 근데 박인호님 가이드 3장을 보면요. 그런 걱정 거의 안 해도 된다고 딱 강조를 하세요.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다는 거죠. 네, 그게 이 제도의 또 다른 장점이에요.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만 65세 이상이다 이 조건만 맞으면 별도로 신청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병원이나 약국 전산에서 자동으로 확인이 돼서 할인이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자동으로요? 네, 신분증 내시면 그 주민등록번호로 시스템에서 연령 확인하고 조건 맞네? 하면 바로 할인된 금액으로 계산서가 나오는 거죠. 와, 자동으로 된다니 진짜 편하네요. 근데 혹시라도 아주 가끔 뭐 시스템 오류라든지 아니면 뭔가 착오가 생겨서 할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좋은 질문이세요. 물론 시스템이 100%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요. 간혹 누락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당연히 할인 대상인데 하고 갔는데 병원이나 약국에서 할인이 안 됐다. 이러면 당황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아니면 주민센터, 보건소 이런 데 가셔서요. 본인 건강보험 자격, 특히 그 65세 이상 의료비 할인 대상 맞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돼요. 확인 요청을 하면 되는군요. 네, 그때 서류 복잡하게 챙겨갈 필요도 없고요. 그냥 본인 확인해야 하니까 신분증, 그거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신분증 하나만 들고 가서 확인만 하면 된다. 이야, 진짜 간단하네요. 복잡한 서류 작업 같은 거 없이 그냥 자동으로 아니면 정말 간단한 확인 절차만 거치면 이렇게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참 좋은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적용되고 또 확인 절차도 간편하다는 게 이 제도가 실제로 잘 운영되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아무래도 어르신들 중에는 정보 얻기가 좀 어렵거나 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근데 신청 절차가 복잡하면 그 자체로 너무 큰 벽이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문턱을 낮춰놓으니까 더 많은 분들이 실제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건 뭐랄까, 행정 편의보다는 진짜 혜택을 받아야 할 분들의 편의를 먼저 생각한 접근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참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박인호님께서 굳이 이걸 활용 가이드로 만드신 이유도 아마 이렇게 좋은데도 여전히 잘 모르시거나 혹은 뭐 자동 적용된다는 말만 듣고 혹시나 해서 확인을 좀 꺼리시는 분들이 아직 계시기 때문일 거예요. 아,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자동이라고 들어도 내가 직접 딱 확인하기 전까지는 좀 불안할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해주는 이 할인 혜택 말고 혹시 우리가 더 챙길 수 있는 건 없을까요? 박인호님 가이드 4장에서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지역별 추가 지원, 이게 또 있다고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게 뭐냐면요. 중앙정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건강보험 혜택이 있잖아요. 그거에 더해서 각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여러분 사시는 시, 군, 구에서 자체적으로 추가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지역에서 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 예산을 좀 써서 관내에 사시는 어르신들께 약값 일부를 지원하는 쿠폰을 준다거나 아니면 특정 금액까지의 약값을 나중에 돌려주는 뭐 그런 제도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오, 그럼 제가 사는 동네에서도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예를 들면 좀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요. 어떤 시에서는 65세 이상이면서 뭐 소득 기준 같은 게 좀 낮은 어르신들께 한 달에 10,000원 정도 쓸 수 있는 약값 쿠폰을 드린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구에서는 1년 동안 내가 낸 약값 총액이 얼마를 넘으면 그 넘어간 돈의 일부를 연말에 이렇게 돌려주는 사업을 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근데 전적으로 그 지역의 조례나 정책 그리고 또 예산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뭐 딱 이렇다 하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내가 사는 곳에 혹시 이런 추가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려면 이건 어떻게 해야 제일 확실할까요? 제일 확실한 방법은요. 내가 살고 있는 곳 주민센터, 요즘은 행정복지센터라고 하죠. 거기나 아니면 보건소에 직접 한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직접 문의를 해봐라. 네, 전화로 하시던 직접 가시던 해서 제가 만 65세 넘었는데요. 혹시 우리 시나 구, 군에서 어르신들 약값 관련해서 추가로 뭐 지원해 주는 거 있나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담당 공무원분이 해당 지역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있다면 자격 요건은 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이런 걸 알려주실 거예요. 아하,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좀 찾아 나서야 하는 거군요. 중앙정부 지원이랑 별개로 지자체에서 또 이런 걸 할 수도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정보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복지 시스템이 중앙정부의 보편적인 지원하고 또 지방정부의 지역 맞춤형 지원,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면서 좀 더 촘촘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거든요. 지역마다 뭐 고령 인구 비율도 다르고 또 주로 앓는 만성질환 종류나 유병률도 다르고 재정 상황도 다 다르잖아요. 이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추가 지원이 있으면 복지에 대한 체감도를 더 높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직접 문의해 보시는 건 단순히 뭐 혜택 더 없나 찾아보는 걸 넘어서서 우리 동네가 노인 복지에 얼마나 신경 쓰고 있나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중앙정부의 큰 틀이랑 지자체의 좀 더 세심한 배려가 만나는 지점이군요. 자, 그러면 이렇게 국가 지원받고 또 운이 좋으면 지자체 지원까지 잘 활용했을 때 어르신들 실제 생활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이 가이드 써주신 박인호님 경험담이 자료 5장에 정말 생생하게 나와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진짜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박인호님 같은 경우는요, 고혈압약이랑 당뇨약 때문에 이 제도를 알기 전에는 한 달 약값으로만 5만 원이 넘는 돈을 쓰셨대요. 사실 어르신들께 매달 5만 원, 이거 절대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할인 제도를 알고 나서부터는 월 약값이 10,000원 조금 넘는 수준으로 확 줄었다는 거예요. 한 달에 4만 원 이상, 1년이면 거의 50만 원 가까운 돈을 아끼게 되신 거죠. 와. 네, 그렇죠. 정말 큰 차이죠.
근데 더 인상 깊었던 건 이 아낀 돈을 어떻게 쓰셨냐는 거예요. 예전에는 손주들 와도 용돈 주는 게 조금 망설여졌는데 이제는 부담 없이 간식도 사주고 뭐 작은 선물 같은 것도 줄 수 있게 되셨대요. 그리고 예전부터 배우고 싶었는데 비용 때문에 좀 망설였던 서예교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작은 취미 생활도 시작하셨다고 하고요. 박인호님께서 가이드 마지막에 남기신 이 말이 딱 핵심인 것 같아요. 단순히 돈 몇 푼 아끼는 게 문제가 아니다. 삶의 여유가 생기고 뭔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였다라고요. 네, 바로 그 삶의 여유 그리고 자신감. 이 표현이 이 제도가 가진 진짜 가치를 보여준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드는 게 단순히 뭐 가계부에 플러스 되는 걸 넘어서서 훨씬 여러 층위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걸 박인호님 사례가 정말 잘 보여주고 있죠. 첫째로 말씀하신 것처럼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게 돼요. 매달 꼬박꼬박 나가던 큰 지출 부담이 줄어드니까 미래에 대한 어떤 막연한 불안감 같은 게 좀 덜어지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는 데 도움이 되고요. 둘째로는 사회적인 관계가 더 풍요로워질 수 있어요. 박인호님처럼 아낀 돈으로 손주한테 뭘 사준다거나 아니면 친구들하고 부담 없이 차 한 잔도 마실 수 있게 된다거나 이러면서 가족이나 친구들하고 유대감이 더 강해질 수 있죠. 그렇죠.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군요. 네, 그리고 셋째로는 개인적인 만족감이나 삶의 활력도 올라가요. 비용 때문에 못했던 취미나 어떤 소소한 즐거움을 누리게 되면서 삶의 질 자체가 좋아지고 이게 또 정신건강에도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복지제도의 효과를 볼 때는 단순히 뭐 얼마를 지원했고 몇 명이 혜택받다 이런 양적인 숫자만 볼 게 아니라요. 이렇게 개인의 삶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질적인 변화들, 그러니까 삶의 여유가 생겼다거나 행복감이 늘었다거나 하는 이런 측면을 반드시 함께 봐야 합니다. 박인호님의 경험은 그 중요성을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증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네요. 그냥 약값 덜 내는 거? 이걸 넘어서서 어르신들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드리고 또 가족들이랑 더 즐거운 시간 보내게 하고 새로운 활력도 찾게 돕는다. 이런 점에서 이 제도의 의미가 훨씬 더 깊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박인호님의 가이드를 통해서 쭉 살펴본 내용 여러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핵심만 딱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만 65세 이상이시라면 병원 외래 진료비 총액이 15,000원 이하다. 그럼 본인 부담금 1,500원. 약국 약제비 총액이 10,000원 이하다. 그럼 본인 부담금 1,000원.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둘째, 이 혜택은 대부분 자동으로 적용된다. 하지만 혹시라도 누락됐다면 신분증만 가지고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나 주민센터,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셋째, 여기에 더해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그러니까 시청, 구청,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혹시 어르신들을 위한 추가적인 약제비 지원 제도가 있는지 꼭 한번 문의해 보시라는 겁니다. 숨어있는 혜택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자료 공유해 주신 박인호님 말씀처럼 정말 모르면 손해고 알면 든든합니다. 특히 은퇴 후에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에는 이런 작은 지원 하나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거든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 정보가 여러분 자신에게 혹은 여러분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아직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어르신 계시면 오늘 들으신 내용 꼭 좀 전해주세요. 정말 좋아하실 겁니다. 네, 오늘 저희가 65세 이상 어르신들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아주 구체적인 제도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이 고령화라는 큰 과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짝 엿볼 수 있었습니다. 박인호님의 경험은 제도가 실제 삶에 어떻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아주 생생하게 보여줬고요.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이 약값 할인 제도 말고도 우리가 아직 잘 모르고 있지만 알아두면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지원 제도들이 우리 주변에 더 많이 있지 않을까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다른 제도들도. 네, 예를 들면 뭐 통신비 할인이라든지 교통비 지원, 아니면 문화두리타드 같은 것도 있고요. 또 주거 관련 지원들도 있고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혜택들이 생각보다 정말 다양하거든요. 하지만 이런 정보들은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지 않으면 알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나눈 이 이야기를 계기로 해서 우리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지원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찾아보는 습관을 들여보는 건 어떨까? 그렇게 한번 제안해 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복잡하고 또 빠르게 변하는 시대를 조금이라도 더 든든하게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그 적극적인 관심과 탐색이 또 다른 삶의 여유를 찾아줄지도 모릅니다.